민심은 분노했고 표심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새롭게 뽑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각각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던 유권자들이 1년 만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이 결정적으로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전초전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50%를 훌쩍 넘긴 투표율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11달 정도가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지금의 민심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무리된 개표 결과부터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하며 39.1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격차로 이겼습니다. 표수로는 89만여 표 차입니다. 오 후보는 서울 지역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70%가 넘는 득표율로 박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싹쓸이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62.67%를 득표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포인트가 넘는 큰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박 후보는 56%를 득표한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선거구에서 모두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평일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투표율은 서울이 58.2%, 부산이 5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민주당 김석겸 후보를 3배 가까운 표차로 크게 이겼고 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14%포인트가 넘는 넉넉한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호남 4곳에서만 당선됐습니다. 경남 의령군 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이겼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비롯해 선거가 치러진 21개 지역 당선인들은 오늘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2011년 8월이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자진 사퇴했는데 오늘 시청으로 다시 출근합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다빈 기자, 오세훈 당선인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하게 됐는데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요. 서울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무상급식 반대로 2011년에 사퇴한 지 10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집값 문제와 LH 사태가 겹치면서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의 임기는 약 1년 3개월입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정말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네, 오세훈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피해자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가 치러진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이제부터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오세훈 당선인의 선거운동 슬로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곧바로 출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과 주요 업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첫 번째 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에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서울시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요. 또 오후 2시에는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습니다.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공약에 많이 포함됐던 부동산과 도시개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요.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50층까지 위치가 그렇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화문 광장 공장 같은 그런 광화문 광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후보 시절부터 이 공사에 대해서 그 한 건축가의 노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식 서울 정책을 추진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의회나 구청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바로 오 당선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총 109명 중에서 106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또 구청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땅 의혹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관계를 딛고 오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 그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MB맨의 화려한 복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자영 기자, 박형준 후보가 17년 만에 선출직에 당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62.67%의 득표율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쳤습니다. 박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어젯밤 11시쯤에 선거 캠프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형준 당선인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죠. 네, 역시 어젯밤 발표한 소감을 통해서입니다. 박 후보는 부산 시민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가장 먼저 표했는데요. 이후에 오거돈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을 언급했습니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피해를 받았을 여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열심히 경쟁한 김영춘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로운 부산시장의 공식 임기는 역시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일정은 뭘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첫 일정이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30분쯤 충렬사에서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도 이곳을 찾았었는데요. 약 석 달 만에 재방문입니다.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중앙당 의총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시의회가 새로운 시장을 상대로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네, 부산시의 주요 정책들도 큰 변화가 있겠죠? 네, 박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건 부산을 에너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도시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인데요. 23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고 또 도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센텀시티와 동부산권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원도심의 경우 보수천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 만큼 전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 의회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부산시의원 47명 중에 39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6개 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13명이 민주당입니다. 자칫하면 임기 내내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박 후보가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다가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갈등이 적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 앞에서 JTBC 이자윤입니다. 선거 막판 샤이 진보의 결집으로 신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패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선 승리 1년 만에 그리고 차기 대선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 만큼 현 지도부 체제로 당을 끌고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수수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수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 조직을 정비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어섭니다. 의원들도 잇따라 개표 상황실을 떠납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도 일찌감치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 박빙 승부를 주장했지만 두 자릿수 완패로 나타난 결과에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게 나옵니다. 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에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센데도 정부와 밀접한 인사들이 선거 전면에 나선 게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에 직면한 이 선대위원장과 김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살펴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최고위원이 모두 물러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든 얘기가 다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쇄신하고 또 새롭게 우리 민심에 부응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견이 없었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화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 등을 폭넓게 논의해 수습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탈환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최대한 진통 없이 매끄러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일정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지도 야권 재편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자만하지 않겠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보내는 박수라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응원의 박수입니다. 또 특히 국민의힘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번에 저희들을 응원해준 청년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앞으로 야권 통합과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갖다가 경주할 것입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원팀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흡수하는 형태를 원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일정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느냐 제3지대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야권 재편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르면 5월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한 뒤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총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는데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청와대 역시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게 됐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청와대는 선거 패배 소식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큰 득표율 차이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여당도 대통령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 전국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됩니다. 이 지사와 거리가 있는 이른바 친문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제3후보 옹립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주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기가 관심입니다. 윤 전 총장은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운 뒤 야권 단일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야권 재편의 구심력이 강해진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도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